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기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네, 이윤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윤하 위원입니다. 업무 보고 잘 청취했습니다. 요즘에 굉장히 바쁘셨죠? 뭐 직원들이 열심히들 했습니다. 네, 조금 전에 그 보여주신 주요 공연 라인업을 보니 앞으로도 고생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계속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시민들께서 좋아하신다면 저희야 뭐 네. 아주 좋은 고생인 것 같습니다. 네. 그 문화재단 출연금이 금년도에 2026년도 출연금이 314억이죠. 잉여금 넘어온 것까지 해서. 네, 그렇습니다. 다른 뭐 재단하고는 이제 비교가 안 되게 이제 많이 있는데 이게 이제 아트센터 이제 건립을 하면서 소요되는 예산이 여기에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내년도 출연금은 예상 출연금은 한 어느 정도 지금 됩니까? 아트센터 이제 뭐 올해- 건립 비용이 다 빠지니까. 예. 그 뭐 인건비하고 26년도에 사업비가 이제 그대로 남는다고 가정하면 한 40억 안팎 정도 줄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줄어드는 것이 한 45억. 예, 그렇죠. 그러니까 장비하고 가구 이런 것들은 이제 샀으니까 그거 이제 줄을 겁니다. 확실히 뭐 아트센터의 그 예산 규모가 네. 여전히 많이 차지하는군요. 그래도 그게 네. 반 이상 되죠. 예. 그 안에 이제 시립국악 관현악단 그 까지. 운영비도 꽤 예. 많이 들어가고. 예. 아무튼 뭐 적지 않은 예산입니다. 아까 그 문화국제국 그 예산 이야기할 때 우리 문화재단 출연금과 국제교류재단 출연금이 근 한 400억 정도가 되기 때문에 전체 예산이 750억에서 그 400억이면 두 재단의 그 국 절반 이상이 예산으로 지금 편성이 돼서 사용되어지고 있다. 굉장히 중요한 그런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은 이게 2020년도 2월 달에 문화재단이 설립이 됐을 때는 반신반의하는 그 의견들이 저희 의원들 안에서도 굉장히 좀 많이 있었습니다. 아마 대표이사님은 잘 아시겠지만 걱정도 많이 하고 우려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일단 문화재단이 2020년도에 설립되고 코로나19로 인해서 다양한 문화 정책을 펼치기도 전에 노조가 노조에 이제 다 가입을 해서 또 우려스러운 그런 그 시각도 일부 있었습니다. 뭐 노조 가입은 당연한 거지만 여쭤보고 싶은 것은 전체 지금 인원이 몇 명이죠? 정원이 119명입니다. 119명 중에 지금 혹시 노동조합 가입되어 있는 인원은 몇 프로나 됩니까? 저는 그걸 정확하게 모르겠고 혹시 교양본부장님 아십니까? 한 30명. 노동조합에 가입은 한 30명? 예, 전체 인원의 한 30% 정도 됩니까? 그 정도 선입니다. 예, 그럼 노사관계가 원활합니까? 그래도 노동조합 활동도 할 텐데 그렇죠? 지금 크게 문제되는 문제되는 사항은 것은 없고 뭐 서로 생각이 다른 부분들은 잘 실무자 간에 논의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그 아무튼 뭐, 노조 대표가 이제 저희가 이제 상급 노조에 가입이 돼 있는데 네네. 거기서 이제 국장분이 같이 와서 협의를 하고 하시는데 다른 그 경기도 안에 문화재단 거의 다 그분이 가신다고 하는데 그분 말씀에도 평택시 문화재단의 노사 관계는 뭐 잘 되고 있는 것 같다. 뭐 이제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잘 되고 있으니까 네. 큰 문제는 없겠지만 추후에라도 네. 이런 노사관계로 인해서 우리 문화재단 또 시민들이 또 향유해야 할 그런 그 환경 조성에 좀 문제가 발생되지 않게끔 특별히 그 노사관계에 있어서 관리 잘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한 세 가지만 저는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이 말씀 많이 해주셨어요 오늘. 28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시예술단 운영을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신데 여기 보면
저희도 잘 몰랐지만 시립국악관현악단 공연 유무료화하는 그 기준이 모호해서 네. 내부 규정을 제정한 것 같습니다. 네네. 지금 관람료를 지금 책정하신 겁니까? 이게 네, 조금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원칙적으로 유료 공연이고요. 원칙적으로는 유료 유료죠. 공연이. 모든 공연은. 예. 그렇죠. 네. 이게 선거법에도 영향이 있죠. 그 특정 기간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예. 지금 다른 지자체 사례는 어떻습니까? 이런 시립예술단을 운영을 하면서 예. 관람료 같은 그런 뭐 책정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 뭐 우리 시도 다른 시를 이제 사례를 보고 이제 결정을 하셨겠지만 어떤 식으로 어떻게 결정을 하셨습니까? 뭐 좌석 운영이라든지 이건 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요거에 관련된 건 저희가 이번에 제정한 내규를 들고 따로 가서 말씀 구체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13페이지 뭐 시설 운영 사항하고요. 56페이지 문화예술회관 무대 시스템 이제 관리를 좀 보면 아까도 제가 이제 잠깐 정회 시간에 그런 이제 말씀도 좀 드렸습니다. 아트센터가 최근에 이제 건립 그 개관을 하면서 개관 공연도 하면서 시민들께 첫 선을 보이고 네. 대단히 만족스러운 또 그런 호응도 지금 얻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의 이제 시설들 남부, 서부, 북부, 한국 소리터 대표적인 그런 공연장 관리가 지금보다 훨씬 잘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이나 다른 시민분들도 그런 이야기를 좀 하시는 거죠. 알고 이 있습니다. 시민분들의 공연 눈높이가 한 순간에 너무 위쪽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그 공연 아트센터 공연장에서 공연을 보다가 이런 문화예술회관 그 예술회관에서 관람을 하거나 혹은 이제 공연을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 입장에선 예. 대단히 만족도가 좀 떨어질 것이다라는 우려가 있고 실제 충분히 그럴 수 있겠죠. 그렇죠. 저희도 그런 우려가 있다는 거를 알고 있고요. 그래서 더욱 각별하게 그동안 기존에 해왔던 문예회관 운영, 거기 이제 공연 레파토리들 이런 것들이 질적으로 떨어지도록 편성은 절대 안 할 것이고 오히려 이제 아트센터와 차별되는 기능들을 강화하면서 예를 들면 시민 참여라든가 뭐 지역 예술인들의 참여라든가 이런 쪽을 좀 더 강화하고 자체 기획 제작 기능을 강화하고 이런 쪽으로 좀 문예회관들은 그 레파토리, 그러니까 컨텐츠는 그렇게 좀 그 차별화를 해 나갈 것이고 시설 관리에서도 아트센터 새거 생겼는데 문예회관들이 관리가 왜 이러냐 이런 소리가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더 각별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보강공사도 중요하겠지만 이게 내구 연한이 굉장히 많이 됐지 않습니까? 예. 90년대에 막 그 건립되고 해서 예산이 이제 허락이 되면 뭐 전반적인 뭐 리모델링 사업이라도 네. 뭐 예산이 허락하는 한 좀 준비를 이제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실제 시민분들께서 특히 이제 생활예술인들께서는 아트센터 공연장보다는 이 지금 예술회관 공연장을 이용 네. 하시는 경우가 훨씬 많지 않겠습니까? 그건 이제 아트센터 콘서트홀 전용이기 때문에 일반 생활예술인들은 활용을 많이 못 하시지 않습니까? 네네. 더더군다나 더 그런 아까도 그런 말씀도 드렸지만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수 네. 있겠더라. 네. 라는 거죠. 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그런 생활 예술인들에 대한 배려도 네. 우리 문화재단 측에서도 충분히 좀 해주십사 다시 네.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년도에 예산 심의할 때 남부 대공연장 센터 스피커를 저거를 저 많은 비용을 들여서 저걸 왜 바꾸나 네. 라는 어리석은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반성합니다. 58쪽
마지막으로 좀 보겠습니다. 지역 축제 개발 및 운영.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재단 자체 축제가 일부 있고요. 네. 시에서 기존에 이제 관리하던 네. 그런 축제들, 경연대회나 축제들을 이제 과에서 위탁을 받아서 네. 이제 운영을 하는 사업을 하시는데 네.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기존에 자체 축제는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정산을 하는 데 있어서. 네. 네. 시 위탁 축제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보면 그 관할 과에서도 이게 이제 중간에 이제 그 개최하는 그 개최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쪽에 거의 다 넘겨주고 나중에 정산하는 시스템을 했는데 이게 중간에 이제 문화재단이 개입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정산을 하든지 또 이런 그 축제를 개최를 하는 과정 속에서 이런 충돌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동안에 뭐 이런 충돌 사례라든지 뭐 이런 정산 시에 무슨 문제점이 혹시 없었습니까? 문화재단이 생기자마자 이제 이 축제들이 이제 위탁을 받게 되었는데요. 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문제들이 초기에 좀 왕왕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랬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해오던 방식들이 있으셨기 때문에 문화재단에서 이렇게 정산이나 뭐 계약이나 이런 방식을 요청을 드렸을 때 우리 여태 그렇게 해오지 않았다. 뭐 이제 이런 좀 뭐 충돌이라고 하면 뭐 그런 의견 차이들이 있었는데 저희가 벌써 이제 그 5년 동안 이제 운영을 했고 그래서 지금 그쪽에 이제 주관 단체 측에서도 저희가 요청을 드리는 방식에 이제 익숙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초기에 있었던 그런 문제는 뭐 더 이상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정산과 계약에 있어서는 지금 뭐 큰 문제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뭐 이게 기존에 뭐 기득권이라고 표현하긴 그렇지만 계속 본인들이 이제 처음부터 기획해서 예산 편성까지 해서 집행 다 정산까지 다 했었던 예. 그런 상황에서 중간에 이제 문화재단이라는 큰 조직이 이제 관리를 하게 되면 이거 내가 저 사람들한테 이게 좀 소위 이제 지배당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 또 실제 또 그럴 수도 있고요. 그렇진 않습니다. 예,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이해 충돌이 없게끔 예. 마찰이 없게끔 네. 잘 관리 감독을 좀 해주십사 네.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문화재단이 그 지역 문화 활성화 또 시민들의 어떤 문화 공유 향유를 위해서 애써주시면 감사드리고요. 이번에 이민찬, 정명훈, 이민찬의 손가락 놀림을 보면서 굉장히 제가 평택 시민으로서 이런 공연을 볼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다, 감동적이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이윤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최선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선재 의원입니다. 앞에서 이제 의원들께서 질의를 다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추가로 중복되는 질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질의를 하기 이전에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이제 아트센터가 또 건립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또 이번에 이제 공연한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이제 긍정적인 반응을 해주셨습니다. 네. 본 의원은 거기에 따라서 지속 가능하게 앞으로의 미래를 생각할 때는 또 비판적인 생각도 있습니다. 먼저 이제 본 의원이 11월 전년도에 회기에 질의를 하면서 네. 자료 요청을 한 게 있었습니다. 그 자료 요청을 했는데 그 자료 요청이 우리 의원들이 하게 되면 우리 공공기능이나 집행부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성실히 응해야 될 책무가 있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그때 이 질의를 하고 나서의 자료 요청을 지금까지 설명 없이 아직 제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거에 자료를 대해서 어떤 자료라고 하면 지금에 대해서 여쭤보시면 제가 하나하나 여기서 해야 됩니까? 그 당시 6가지의 자료 요청을 했었는데 일식 포기 예산은 그 당시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하시면 여기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것을 질의를 해서 그러한 자료 요청을 지금까지 의회에 아무 얘기 없이 제출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릴까요, 그러면? 일단 제가 자료가 제출이 안 됐다는 거를 조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료가 제출이 안 된 건지 뭐 어떻게 된 건지 일단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가 제출이 안 됐다. 저도 잘 모르겠어서 확인은 좀 해봐야 이제 될 것 그런 같습니다. 면에 대해서 그런 겁니다. 지금은 뭐 행감이 아니니까 하나하나 여기에서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네. 검토를 해보시면 알겠습니다. 또한 보도 자료도 봐서 알 겁니다. 과한 자료 요청을 해서 10,000페이지가 넘는다라는 그런 지가 어디에서 나온지는 모르겠으나 그 당시 이제 문화재단 당사자의 공공기관이니까 묻는 겁니다. 우리가 질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공공기관은 투명성과 책임성이 중요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민의 알 권리가 있고 그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게 되고 거기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게 되면 10,000페이지가 아니라 더 넘는 자료다 할지라도 성실하게 응해야 되는 것이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이 굉장히 그 지면을 통해서 비춰졌습니다. 그것이 과연 그 당시 우리 재단에 있을 때 본위원이 10,000페이지가 넘는 자료를 요청했습니까? 그래서 저도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의 양이 얼마나 되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10,000페이지? 그건 뭐 그렇게 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네. 하나하나 여기선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그거를 네, 이제 네. 저희 정책지원관이 또 정리를 해놓은 게 있고 또한 그 당시 어떤 질의를 하고 어떻게 했는지 유튜브에 나와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거 정확히 보시면 알 겁니다. 네. 그리고 그 자료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료를 지금까지 지원하고 제출하지 않는 사유에 대해서는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검토를 해보신 후에요. 지금이라도 제출이 안 되는지 좀 확인 좀 해주세요. 네, 끝나고 나서 궁금하시면 제가 그 자료를 또 드리겠습니다. 질의한 자료 요청한 자료를. 네, 아니 네, 네. 그거야 저희한테도 와 있겠죠. 자료가 제출이 안 됐다고 하니 네네. 자료 제출 여부부터 이제 확인을 하고 네, 검토하시고 말씀을 드리려고. 네. 저한테 그거에 대한 자료에 대한 네. 제출하지 않는 사유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예, 예. 이 페이지에 보면은 주요 업무를 이제 대표사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잘 경청했습니다. 그리고 품격 있는 공연과 전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이제 1년간의 계획을 이제 정책으로 담으셨습니다. 네. 그리고 좀 전에 이제 그 1년간의 이제 그 공연 주요 공연 라인업에 대해서 이제 주셨어요. 네. 보시면은 한 37억 정도가 이제 기획 공연으로 좀 예산이 잡힌 것 같습니다. 거의 한 38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중에 사업비는 한 32억 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이제 진행에 필요한 경비들이고 네. 공연에 그러면은 직접 들어가는 거. 그 기획 공연과 우수 공연 합해서 지금 현재 28개의 1년을 지금 계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희 지금 여기에 주거에 대략 대해서는. 네네. 그럼 여기에서 이제 본 의원이 좀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처럼 어떤 그
대형 공연장에서 하는 것과 소 공연장에서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그 대공연장에서 하는 그러한 그 대형 공연은 지금 몇 개 정도에 잡혀 있습니까? 1,300석에는. 대공연장 공연이 몇 개냐고. 네, 말씀하세요. 네, 아까 의원님 질문하셨을 때 답변을 일부 드렸는데요. 지금 여기 자료를 드린 거는 28개 정도 작품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최종적으로는 제가 38개 정도, 아마 40개 정도 올해 계획이 되어 있고요. 아, 잠깐만요. 그럼 40개 정도가 그 대공연장에서 다 하는 겁니까? 아니요, 전체가 40개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러니까요. 지금 예, 말씀드리고 소공연장에서 하는 것들은 블랙박스 시리즈라고 해서 제가 별도 공연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현재로서는 한 6개 작품이 블랙박스 공연이고요. 나머지 공연들은 현재로는 대공연장에서 하는 거지만 추후에 이제 블랙박스 공연들이 자꾸 생길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공연장에서 26년도에 하는 거는 몇 회입니까? 횟수로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38개 정도에서 그래도 한 35회, 40회 가까이 될 것 같습니다. 횟수가. 그럼 대공연장 1,300석에서 1,300석의 대공연장에 35회를 하신다는 말씀인 정확하진 건가요? 않습니다만 35에서 40쯤 됩니다. 그거에 대한 지금 본 의원이 이제 몰라서 여쭤봅니까? 1,300석의 대공연장에 35회를 하려고 한다면 한 달에 뭐 1.5호 정도는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죠. 세 개? 한 달에 3번 정도는 해야 되는 거네요. 그런 그렇죠. 정도, 네네. 그럼 이미 그것이 공연의 계획들이 다 나와져야, 왜냐하면 대공연에 하는 그런 프로젝트는 대형 공연은 미리미리 섭외가 되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건 이미 되어져 있겠네요. 네. 날짜 순번대로. 네. 네, 그거에 대한 거를 원해서 좀 저기 프로그램에 그 공연을 좀 달라고 그랬던 건데 이게 바로 그겁니까? 네, 일정별로 지금 저희 준비. 이게 바로 이제 대공연장에서 해야 되는 네, 거라고 맞습니다.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이 대공연에서 하는 거는 이제 그 티켓팅은 할 거 아닙니까? 물론이죠. 네네. 티켓팅을 할 때 이제 그 초대석도 이제 그 기준에 의해서 본 의원이 이제 11월 달에도 말씀을 했습니다. 네. 너무 초대석을 남발해서 특혜성과 오해성을 굉장히 사고 있다. 네, 네. 그래서 기준을 정해서 이제 보내왔어요. 네. 근데 10%, 15%, 한 25%가 초대석이더라고요. 저희 내교에는 그렇게 네네. 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는데 다른 그 문화재단회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 티켓팅 판매하는 거에 대해서는 무료 초대가 25%나 되는 게 없습니다. 비교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무엇 때문에 그러니까 전혀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나 타 재단과 비교했을 때 과연 25%의 그 초대장이 적정한 것인가? 라는 걸 다시 한번 좀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물론 문화재단에서의 모든 공연들이 우리가 이익을 추구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문화예술에. 그렇지만 이거를 가면 갈수록 이거에 대한 어떤 그 마이너스가 됐든 다 이것이 세금에 우리 시민들이 갚아야 할 돈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 시민, 평택시의 시민들만이 향유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타 지역에서 와서 우리 지역의 시민들보다 대형 공연을 했을 때 서울이나 주말에 가지 못한 인근의 어떻게 보면 엘리트 기득권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러한 분들이 더 시민보다는 많이 와서 티켓팅을 해서 관람할 수도 있을 경우들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네.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도 앞으로 발생할 것이다. 이러한 것을 어떻게 좀 대응할 것이냐. 우리 시에 세금으로 시민들한테 우선적으로 이러한 공연들이 문화예술에 대해서 항의를 해야 할 텐데 그렇게 될 경우가 많을 것이다. 지금 현재 그 개관 이번에 공연한 거에 있어서도 티켓팅을 이제 뭐 했습니다마는 우리 시민들한테는 뭐 30%하고 우선적으로 했습니다마는 그거에 대한 이제 좀 자료는 봐야 되겠지만 팬클럽이 먼저 점정을 하고 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그 우리 시민들 우선으로 프로테이지가 좀 많이 항의를 해야 된다라는 게 우리 시민들의 현장의 목소리이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우려가 지금부터 많이 나온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굉장히 이게 앞으로의 큰 어떤
소재 그 말들이 많이 나올 것이다. 지금도 그런 말들이 나오지만 앞으로는 더 격차가 심해져서 나올 것이다라는 좀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드려도 될까요? 네. 일단 초대 비율을 저희가 지금 내규로 15%, 10% 이렇게 해서 25%까지 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내규는 돼 있습니다만 저희가 실질적으로 초대권을 25%까지 발행하고 그럴 계획으로 그걸 세우는 건 아니고요. 그 25%의 비율은 저희 아니고 다른 지역 문화재단이나 이제 광역 쪽에서도 대부분 가지고 있는 비율이 20에서 25% 정도인 거 맞고요. 저희는 향후 초대를 원칙적으로 안 할 계획이고요. 저희가 지금 타 지역에서 왜 우리 공연을 초대를 받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전 필요하다고 보죠. 잠깐만요. 아트센터 개관을 하면서 대극장 4번, 소극장 2번의 초대 공연을 했어요. 그 시범 공연, 프리오픈 공연이라고 해서 4개, 2개를 했는데 그거는 100% 평택 시민들만 대상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그건 개관을 기념하기 위해서 공연장의 기능이 정상적인가 이런 것도 시험하면서 했던 프리시즌 공연이었고 공식 오픈 공연이 이번에 그 정명원 공연이었는데 그거는 전국의 관객을 대상으로 표도 풀었고 초대도 전국의 이제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이건 공식 개관 공연이라는 기념비적인 타이틀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범위를 그렇게 설정했던 거고요. 그래서 그 팬분들은 유료표들을 산 거예요. 저희가 그렇죠. 유료표를 사는 걸 막을 수는 없고요. 그래서 그 나머지, 그러니까 이번 정명훈 공연은 지역과 전국 대상의 초대 관객들이 있었던 게 맞는데 이건 특별한 공연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고 앞으로 저희 공연은 원칙적으로 초대권을 발행하지 않을 계획이라는 점 다시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당연히 타 지역의 시민들이 저희 공연을 초대권을 가지고 와서 볼 일은 원칙적으로는 그건 없죠. 없는 겁니다. 그거는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운영할 거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 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초대받아 왔지 않냐? 그건 정명훈만 그랬습니다. 이거는 전국 대상 초대 공연이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팬들이 유료 공연 표 산 거는 우리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제 제가 얘기한 의도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외부에 있는 시민들을 초대권을 줬다고 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예. 제가 네, 그리고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개관에 대한 공연은 어떤 우리 도시 브랜드나 아니면은 기념비적인 걸로 그거에 대해서 문제 삼는 건 아닙니다. 예. 앞으로의 그런 문제점들이 있을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에서 앞으로는 초대하지 하는 않을 건데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25%의 기준을 필요 없는데 그럼 세워놨다는 말씀입니까? 그런데 이게 그 시비로 운영되는 공연들인데 그동안에 이제 저희가 단체로 초대하는 그룹들이 군이 대부분 뭐 경찰, 군인, 소방관 그다음에 뭐 특별한 계기로 인해서 그 시에 굉장히 공헌을 많이 하신 분들 혹은 뭐 평소에 문화예술에서 약간 소외될 수도 있지 않나라고 판단이 되는 그런 분들을 저희가 단체로 초대하거든요. 그런 분들에 대한 초대는 앞으로도 가능할 것이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규에 초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지 않으면 그분들조차도 초대를 못하니까 그렇게 열어둔 겁니다. 근데 원칙적으로는 초대권 발행하지 않겠다 그 얘기인 거고. 그런 거에 비해서 25%로 기준을 해놓은 거는 너무 20에서 과하다 25는 싶은 통상적인 비율이라고. 왜냐면 유료 티켓에 그렇게 초대권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검토를 해보겠지만 네. 유료 티켓에 다른 재단에서 25%의 초대가 있다는 거는 여기에서 검토해 본 거 없으니까 다시 한번 저도 해보겠습니다만 알겠습니다. 해보시고 너무 제가 기준을 세우라고 그랬던 거는 소외계층을 위해서 초대권을 해야 되는데 유료 공연 시에 뭐 그 유료 초대 말고는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유료 초대화 됐을 때 초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티켓팅이 있을 때에 초대를 하는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그랬을 때 그 기준을 25%를 세워 놓으신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의 원칙은 무료로 그 초대권이 없이 할 거라는 점을 얘기하신다고 하면 너무 25%를 과하게 내규 규정을 해놓은 게 아닌가라는 제 생각을 지금 얘기한 겁니다. 네,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제가 보충 설명 좀 드릴게요. 그 지금 홍보 마케팅석으로 15% 범위 내, 그다음에 문화 나눔으로 10%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고 이제 그 상한선을 규정을 해놨는데, 홍보 마케팅석의 15% 범위 내라는 것은 어떤 공연이 있을 때 TV 스팟이나 그다음에 전자 광고나 이런 거 할 때 그 계약상 우리가 예산이 홍보비가 적을 때는 이 유료 관람권으로 홍보비를 대신하면서 홍보 마케팅석을 주는 거예요, 통상. 그리고 이제 그 광고비를 저렴하게 하는 거죠. 그렇게 마케팅 전략 차원에서 15% 범위 내라는 것을 설정을 해놨지, 그런 광고나 이런 게 섭외가 안 됐을 때는 이거는 발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광고 전략은 모든 공연장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문화나눔 10%도 이거는 이제 정부 권장 사항이기 때문에 10% 범위 내에서 문화나눔을 하는 건데, 이렇게 계속 10% 범위 내로 하면 사실은 제일 좋지요. 근데 요새 추세가 이제 복지기관에서도 이렇게 초대 이것을 그 버스를 대여해서 모셔와갖고 구경시켜드리고 모시다 다시 더 하는 것까지 이게 까다로워졌어요. 그래서 요게 지금 많이 실행이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이거는 권장 사항이라서 10% 범위 내로 해놓은 거고요. 일단 기본 계획 세울 때는 전석 초대 없는 그런 관람권 발행 계획을 세우거든요. 그래서 어떤 공연은 인기가 있는 공연이 있고 없는 공연도 있고 차츰차츰 초대 범위를 이렇게 조정해 나가면서 변경을 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15% 10% 있다고 해서 이게 뭐 이거 너무 과하지 않느냐, 요거는 이제 퍼센트 요것만 보고는 그렇게 보실 수 있는데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를 좀 반은 이해가 되고 반은 제가 좀 이해는 안 가는데, 그러한 것들을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명확하게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는 그냥 초대장이 25%다 이렇게 생각을 되어지는 그래서 아까 거거든요. 저희 이렇게 봤을 대표님이 때는. 말씀하셨다시피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좀 해놓으실 필요가 있다. 운영할 그리고 때는 이제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그 초대를 할 때는 좀 투명하고 좀 공정하게 했으면 예, 좋겠다. 바깥에서 지금도 이번에도 말이 나왔어요. 초대를 할 때 투명하고 공정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그 말이 나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좀 말이 나오지 더 각별히 않도록 신경 쓰도록 당부를 좀 하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네. 그 대관에 대해서도 우리 의원님들께서 좀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이제 대관에 대해서도 이제 재단에서 하는데 대관을 신청을 하고 며칠 이내에 보면은 이제 그 대관 신청한 곳에 이제 안내를 해주지 않습니까? 네.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26년 상반기 말씀이십니까? 어떻게 진행되고 25년대부터 지금은 이제 조례 개정을 했던 것 같아요. 저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네. 그러기 이전에 보면은 대관 신청을 하고 대관 심의를 해서 네. 며칠 이내에 이제 안내를 해주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그러한 것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거에 대한 외부에서 현장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어떤 게 즉 안 뭐냐면은 한 예로 그냥 들겠습니다. 예, 여러 가지 예. 있었지만 작년에 5월달에 남부문예회관에 대관을 신청을 했습니다. 네. 대관을 신청을 했는데 한참 지나서 이때는 대관이 북부로 했으면 좋겠다, 12월 달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예, 예. 일반적인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네. 해서라도 그 북부 문예회관에서 하겠느냐, 일주일 동안 원래는 네. 2주일을 신청을 했는데 그래서 어차피 정기 전시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라도 해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아 우리가 약자이구나라고 해서 그냥 그렇게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장의 목소리는 그렇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예, 한번 예. 보십시오. 제가 자료를 이해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즉 신청을 5월달에를 했는데 이거를 12월달에 그것도
다른 쪽으로 바꿔서 이제 하라고 그랬단 말이죠. 아마 그러면은 네. 네. 말씀드려도 될까요? 지금 제가 그게 어떤 케이스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으나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로 미루어 짐작컨대는 네네. 그 저희가 대관 신청을 받으면 그 전시인가 봅니다. 그 전시나 공연이나 같은데 그 이제 1년에 2번 대관 신청을 받고 이제 심사를 하면 우선순위 이제 이거에 따라서 이제 그 대관자가 결정이 되는데 아마 그분이 1번은 아니셨던가 봐요. 그 2번쯤 되시니까 이 기간에는 대관이 안 되겠습니다. 혹시 장소와 기간을 바꿔서 여기서라도 전시해 보겠습니까? 라고 저희가 제안을 드렸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지금 일방적으로 통고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경우는 분명히 1번이 떨어진 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제안을 드린 걸 겁니다. 근데 자세히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공개하기는 예, 예. 뭐하니까는요. 네, 네, 네. 이러한 부분들이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일반 그 전시회 단체에서 하는 입장에서는 안 됐으면 왜 안 됐는지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왜 밀렸는지 자세한 설명을 하면 그게 납득이 가고 이해를 했겠죠. 그렇죠? 네, 무슨 근데 말씀이신지 이해하겠어요. 그러한 이야기 설명이 없이 그냥 그렇게 했다는 얘기인 거죠. 그럼 그들의 입장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아, 우리 단체는 지금 얘기한 다른 예총이나 어디 다른 문화재단이나 아니면은 문화원이나 이런 데 우리가 소속되지 않아서 그러나? 라는 오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는 되지만 근데 그거를 문화원이나 납득할 수- 예총은 아예 저희한테 대관 아니, 신청 그러니까 못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총의 회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단체들이. 네네네. 그럼 그 단체에 우리가 들어가지 않는 비단체 회원들은 우수 선정이나 선발을 했을 때 네네네네. 먼저 우선주를 하기 때문에 맞죠. 처음에 한 부분들은 청년들이나 아니면 중년층들이나 이분들이 전시회를 처음에 했을 때는 계속적으로 박탈을 당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럼 이러한 부분들은 어떻게 그럼 대응을 할 것이냐 앞으로 대관을 했을 때 그럼 계속 밀려서 처음부터 우수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 경험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그러한 예. 부분들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지 그들이 여기서 정주하고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우리들만의 우수 경연을 계속 해왔던 사람들은 계속 대관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럼 그분들은 밀려서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분들의 얘기입니다. 근데 그게 공감이 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면에 있어서 이거를 제대로 왜 그럼 지금 대표이사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안 됐는지에 대한 분명한 그 심의를 했을 때 안 된 거에 대한 설명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설명해주지 않는 상태에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이러한 불만스러운 목소리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자중하시고 없는 얘기가 자료가 있으니까 그런 걸 좀 심사숙고하셔서 앞으로는 어떻게 그거를 대안할 것인가. 그럼 가산점을 줘서 처음 하는 분들한테는 좀 해서 심의를 할 때 심의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러한 기준을 둬서 그분들한테 무대에 전시할 수 있는 것, 또 공연할 수 있는 거를 좀 주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지 다양한 청년들이나 중년들이 그런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고 시민들이 생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확대를 해줘야지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또 좁혀버릴 수가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게 현장의 목소리인 거예요. 우리 특히 지역문화본부장님께서는 이쪽에 이제 계시니까는 그런 게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고 제가 자료를 드릴 테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세심하게 꼼꼼하게 해서 기준을 좀 한 번 더 검토해 보시고 만들어 달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찾아가는 연주회가 30페이지에 있습니다. 올해도 여전히 이제 찾아가는 연주회가 이제 좋은 반응을 얻어서 이제 30회로 좀 늘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25년도에 사업 추진을 보니까 학교하고 관내 행사나 야외 축제 기념회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운영을 했어요. 실적을 보니까. 예. 그러면 기대 효과에 보면은 문화 격차 해소에 이것이 기여를 했는지. 왜냐하면 저희 평택에는 도농복합도시로서 읍면이나 아니면 농촌 지역에는 정말 문화예술을 해소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네, 네. 그들은 아직도 노년층에 비한 분들은 아직도
그 아날로그 세대인데 예. 지금은 세대하고는 격차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진정으로 우리 문화재단에서 이러한 문화 격차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25년도에 이렇게 관내 행사나 야외 축제 보여주긴 기념식에 30회를 하는 게 맞는 건지 26년도에는 이거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논의를 하시고 정말 문화 격차 해소를 하기 위해서 좀 검토를 하시고 다시 계획을 짜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것이 현장의 목소리이고 아주 이렇게 중요한 판단합니다. 지적을 해주셨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작년에 저희가 그 국악관현악단 찾아가는 연주를 해보니까 그 공공의 수요가 너무 많은 거예요. 저희는 사실 그렇게 좀 그런 공연이나 연주 보시기 어려운 분들을 찾아가면서 하려고 만든 사업인데 사업을 운영하다 보니 공공의 수요가 너무 많아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거 채우기 위해서 사실 좀 급급했습니다. 그래서 26년도에 찾아가는 연주 횟수를 좀 늘려서 이 사업이 그 본래 목표했던 바 그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사업을 확대한 겁니다. 아마 공공의 수요가 줄어들 것 같지는 않아요. 그거는 또 저희가 채워야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저희가 이제 원래 하려고 했던 거 그것도 이제 마저 하겠다 그 말씀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을 계획을 했는데 25년도에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래서 하긴 했는데 26년도에는 좀 더 조금 모자라 늘립니다. 부족했다. 예. 25년도에 보면 전혀 없습니다. 학교는 중심적인 도에 있는 학교로 했고 행사가 12회였고 축제가 7회, 기념식이 3회. 어떤 읍면동이나 문화해소를 한 군데 한 군데도 없습니다. 단 원칙 사업에 의해서 한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30쪽에 보면은 사업 추진 25년도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계획은 문화 격차 해소를 해놓고 실질적으로는 전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계획은 왜 세운다는 야외 얘기죠? 축제가 이게 원천적으로 해야 동네 되는 거죠. 축제들 말씀이고요. 이제 기념식이나 관내 행사 이런 것들 말고 학교나 야외 축제는 저희가 그 단어가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좌우지간 소외 지역을 찾아간 게 맞고요. 그래서 작년엔 저희가 학교 중심으로 그 학생들 대상으로 이제 사업을 많이 했고요. 올해 이제 뭐 그 노인정이나 학교는 제가 이제 청소년들을 위해서 우리가 국악관현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 아이들에게 꿈을 주고 그 꿈을 키울 수 있고 저는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는데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의도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도농복합도시에 원칙적으로 했던 그러한 부분들이 전혀 축제 기념식 관내 행사에만 있지 거기에서는 한 군데도 없다는 얘기를 하는 지금 거예요. 지적해 주신 부분을 26년에 확대할 거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아니 말씀 들었습니다. 네, 네. 원칙적으로 사업의 추진대로 하라는 말씀입니다. 25년도에도 못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26년도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사업 계획을 추진했으면 문화 격차 해소를 하기 위해서 어떠한 외부적인 압력이 들어오고 어떠한 것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원칙을 가지고 어느 정도의 선은 넘어갈 수 있으나 거기에서 너무 과하게 모든 걸 벗어나 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시민이 봤을 때에는 그것이 기득권이라고 그러고 그것이 잘못하면은 오해 소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또 바깥에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좀 몰라서 여쭤보는데요. 기획 공연, 우수 공연이 좀 차이점이 있나요? 좀 헷갈리더라고요. 어떤 거는 뭐 우수 공연을 기획 공연도 있고 기획 공연 같은데 우수 공연도 있고 막 이래요. 예, 그 좀 약간 아까 비슷한 말씀하셨는데 네. 그 우수 공연, 뭐 기획 공연 이런 것들이 아마 처음에 이제 이 아트센터 생기면서 예산을 세울 때 좀 그 공연별로 대형 공연, 뭐 중급 공연 이런 식으로 규모에 따라서 아마 예산을 세우느라고 우수 공연은 뭐 좀 금액이 큰 거 이렇게 좀 구분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는 저희가 올해 발표하면서 이렇게 뭐 규모에 따라서보다는 이제 해외 대형 공연이 있고 또 뭐 국공립 리그 이렇게 7개 리그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뭐 대중성이 많은 공연들, 뭐 국립단체 공연들, 뭐 예술단 공연 뭐 이렇게 7개로 나눠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까 그 우리가 38건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횟수는 66회, 그러니까 한 달에 한 서너 건 이상 그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예술단도 사실 저희가 배정을 했습니다. 우리 찾아가는 공연을. 그래서 그 학교에 13군데가 가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관내가 상반기 하반기에서 6군데씩 해서 주로 기념식보다는 아까 저 의원님 말씀하셨던 취지로 최대한 반영을 많이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기획한 것 좀 자료 좀 네, 어디에 그러겠습니다.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 뭐 품격 있는 문화 도시가 저는 어떤 시설에 좋은 것보다는 내실이 있는 사람과 사람이 연결돼서 문화가 살아 숨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아트 센터가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이미지 도시화가 높고 또한 어떤 예술의 공연이 높아짐으로 인해서 우리 이미지 브랜드가 높아가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비중은 적절하게 30%가 그렇다고 한다면 뭐 70%는 정말 일반 시민들이 일상생활의 삶의 고단함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러한 문화 예술이 체감되는 것을 우리 시민들은 거의 대부분 원하다. 어느 층은 또 그러한 필요로 이상한 아트센터에서 공연들을 즐길 수 있는 것도 맞다. 그래서 이것을 균형 감각 있게 앞으로 어떻게 해서 우리 평택 시민들의 삶의 고단함을 문화에서 해소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바로 그 품격 있는 문화 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잘 맞춤을 해서 공연을 문화회관에는 문화회관 또한 아트센터에 할 수 있는 그런 공연 오고 가면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그 문화 공연 우리 평택에는 뭐 미군 기지도 있고 또한 그 다문화 가정도 많기 때문에 그러한 아울러서 다 같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문화재단에서 좀 계획을 하셔서 26년도에는 모든 시민들이 아트센터가 생기고 또 문화재단에서도 정말 이렇게 골고루 우리가 시임이 내는 것이 아깝지 않도록 내가 문화예술을 어떠한 것이라도 향유할 수 있다. 한 번 이상, 몇 번 이상은 해서 우리 세금이 아깝지 않도록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리고요. 그런 의지를 가지고 투명성과 공정성을 가지고 정말 성의 있게 가지고 해주셨기를 당부를 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예, 감사합니다. 네, 최선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네, 최중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할까요? 네, 최중구 의원입니다. 바로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질의 많이 해주셨는데요. 대부분의 의원님들의 대부분의 질의가 네. 그 아트센터 개관과 관련된 것이 집중적으로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관심이 많았고 그만큼 호평이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그 SNS를 잘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보면 친구가 안 맺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평택이라서 그런지 평택의 소식이 다른 시의 문화재단 대표이사님들이 글을 써주신 것들도 잘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뭐 메이저 신문의 문화 관련된 기자가 써주신 글도 잘 읽어보았습니다. 참 기분 좋은 일이었고 실제로 대표님이나 본부장님들이 그 느끼시기에 다른 재단과 이렇게 대화를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수준이라고 평가를 받으시나요? 이번에 그 개관식에 사실은 그 전국에서 약 35명 정도의 문화재단 대표님들이 같이 참석을 하셨어요. 그분들이 일단 평택 아트센터에 대한 그 관심, 기대, 궁금함 이제 이런 게 많으셨을 거고 저희는 사실 여기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외부에서는 그 평택의 문화 발전에 대해서 많이 놀라워하고 반가워하고 큰 기대를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저한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걸 들어보면. 그래서 뭐 저희도 스스로 이제 뭐 더 책임감 같은 걸 좀 더 막중하게 느끼고 그래도 평택 문화예술 발전에 문화재단이 그래도 큰 역할을 해야지 되는 기관이니까 또 아까 이윤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또 비율상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기관이기도 하고 아무튼 아트센터 개관을 계기로 해서 안팎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게 입에 발린 소리가 아니고 안팎의 기대에 부응 못하면 얼마나 욕을 많이 먹겠습니까? 잘해보겠습니다.
많은 대표이사님들이 오셨고 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에 글을 써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 기대가 크다. 그리고 오랜 시간 그 대나무 주순이 나올 때까지 오랜 시간 이제 머물렀다가 쭉 뻗어 나오는 것처럼 그 평택의 그 문화가 한순간에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좀 기분이 좋았습니다. 자랑을 좀 해달라고 했었더니 되게 겸손하게 말씀을 주셔서 그러면 이 개막 공연 이후에 좀 보완되었으면 좋겠는 부분들을 자체적으로 좀 평가한 부분들이 좀 있으시면 좀 말씀을 주시겠어요. 저희도 참조할 수 있도록.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그 시범 공연 몇 차례 하고 개관 공연을 통해서 시설적인 면이나 설비적인 면 또 운영적인 면에 이게 다 이게 운영하면서 네. 체크를 하는 시기니까 맞습니다. 몇몇 가지 부족한 점들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점들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2월 정도는 너무 이제 공연을 이렇게 많이 배치하지 않고 좀 보완하는 시기로 해놨고 그동안에 이제 발견된 단점들은 좀 보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이게 뭐 시설이나 설비나 뭐 네.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거 보완하려고 합니다. 그 정일권님도 말씀 주셨지만 30여 어치의 조명 시설, 음향 시설이 더 들어가는 것을 말씀을 주셨는데 지난번에 맘마미아 공연 때 썼던 조명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조명이 아니죠. 아니고 빌린 조명이고 음향도 빌려서 임차해서 사용한 거기 때문에 서둘러서 좀 되었으면 좋겠다. 시장님께 전화 주셨다고 하시니까 정일권님이 주신다고 하시니까 꼭 전화 주셔서 계기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그 담당 국과 과에도 좀 문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이 부분은 문화재단 대표이사님이 좀 말씀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트센터와 문화회관의 네. 차이. 네. 그러니까는 아트센터가 개관이 되고 양질의 공연을 운영을 하게 하는 것이 목표일 테고 하지만 시민분들은 그곳을 활용해 보고 싶은 욕구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요. 네. 이걸 어떻게 잘 분리해서 잘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기준도 좀 정하셔야 될 것 같고 예. 뭐 원칙을 좀 정하셔서 제시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어떤 것들이 좀 있으실까요? 저희가 이제 원칙으로 가지고 있는 건 일단 기본적으로 객석수로 따지자면 문예회관들이 이제 6, 700석 정도 되고 아트센터에 300과 1,300석의 네. 공연장이 있어서 볼륨으로는 이제 확실하게 이제 구별이 되겠다. 그동안에 아트센터가 없었을 때는 600석 중극장 규모의 공연장에 이제 큰 거를 이제 우겨넣느라고 좀 어려움도 있고 안 되는 것도 많았고 뭐 그랬었는데 그것들은 이제 확연하게 아트센터 대공연장으로 가면 되니까. 근데 이제 그런 공연들이 빠졌을 때 이제 저희의 어려움은 문예회관 공연들이 질이나 양이나 혹은 완성도나 이런 게 떨어지면 안 된다. 저도 그 고민이 있습니다. 예. 네. 그러면서 동시에 아트센터가 생겼으니까 그 문예관들이 이렇게 재관이 굉장히 뭐 주말에 어렵고 한데 지금보다는 좀 용이한 환경을 지역 예술인분들께 제공을 해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도 있고 가급적이면 그분들한테 기회를 많이 줄 필요가 있다. 이제 아트센터가 있으면 문예관의 기본적인 성격을 지역 예술인들이 활동하는 공간으로 가져가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러면서 이제 우리 자체 공연들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제작하는 이런 공연 위주로 가보자 이런 논의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문예술단이나 이런 시민분들이 하시는 단체 공연 팀에서도 아마 아트센터에서 공연을 해보고 하는 욕심들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있으셔야죠. 예. 네, 있으셔야 되고 또 그런 경험을 해보셔야 네. 또 발전이 있으실 네.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잘 가늠을 좀 해주시면 알겠습니다. 원칙을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메세나 사업 관련돼서도 아까 뭐 이정원이 말씀 주셨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 뭐 저는 이 너무 획일적이진 보일 수는 있겠으면 이 큰 대원칙이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만 재단이 대기업들과의 협업에서 메세나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그 단 한 편, 두 편의 초청 공연이나 한 번, 두 번으로 끝나는 이
공연, 일회성의 공연도 물론 중요하고 시민분들에게 향유를 제공하는 것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 기금을 바탕으로 해서 시가 매칭을 하고 이것이 청년예술이나 장애인예술의 지원 사업으로 꾸준하게 지원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좀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계획 중에 하나가 네. 이제 그 일회성 뭐 공연이나 뭐 이런 연주 후원도 그렇지만 그 단연 후원으로 네, 맞습니다. 지금 예술인 양성, 육성, 맞습니다. 지원 이쪽에 네. 그쪽이 더 의미가 있다. 네. 이제 그런 쪽으로 권유해보자. 이제 그런 얘기 했습니다. 네, 저랑 생각이 100% 일치하시는 생각이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야 시비로 저희 예산으로 하지 못하는 부분을 메세나 사업으로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서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정일고님도 국에 여쭤보셨었는데 답변이 잘 없었던 것 같은데 내한 공연, 내한 공연이요? 그러니까 해외 단체? 해외 예, 예. 그룹이 오시거나 네. 제 국내 투어 계획들은 뭐 한 2년 전, 뭐 1년 전 이렇게 잡히잖아요. 근데 예산 그렇죠. 문제를 어떻게 수반할 것인가에 대한 수립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예산을 있죠. 다루면서 좀 있었지 않습니까? 예, 예.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죠? 그 부분은 저희 선에서는 해결하기가 어렵고요. 네, 전체적으로 문화재단이 그 단년도 회계 이거를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2년 3년 이후에 공연 단체하고 계약이 원천적으로 불가합니다. 근데 이제 공연 단체나 기획사 쪽에서는 계약서 없이는 움직이지 않겠다. 뭐 이제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저희가 뭐 형편이 이러니 우리가 2년 후에 거를 계약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해보지만 그게 행정적으로 또 쉽지 않다는 건 저희도 알고 있어서 그러면 앙탈을 부리고 이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면찬 뭐 피아니스트나 정명훈 지휘자 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국내 투어 계획에 뭐 우리가 계약을 할 수 있는 네. 걸로 해서 진행이 된 건가요? 단독 계약이 아니었기 단독은 때문에 아니었죠. 가능한 문제였던 건가요? 예, 예. 단독으로는 그렇게 부르기는 현실적으로 그쵸. 어려울 겁니다. 뭐 백건우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도 투어 국내 하시는 투어 거죠. 하는 과정에 저희 계약을 맺고 그렇죠. 지급하는 형태로 지급되고 네. 있다. 알겠습니다. 아까 모락모락이나 셀리 등 지역 거점 문화 공간들이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원이 된 이후에도 저희가 계속 관리를 하거나 뭐 계속 지원할 수는 없을 거고 3년 지원. 네, 일정 부분 이제 3년이 지원이 될 텐데 그 이후에도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되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 그런 공간들이 점점점 많아질 예. 테니까요. 그렇죠? 저희의 그 문화 공간 사업에서 그 부분이 가장 큰 고민 지점인데요. 3년을 지원한 다음에 이게 지속이 가능하냐. 그래서 3년 동안 계속 그 운영자분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자생력을 가져라. 자립하셔야 합니다. 자립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그래야 된다고는 알고 계시는데 뭐 되는데도 좀 있고 안 되는데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가 가장 강조하는 부분은 3년 있다간 자립할 수 있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라는 부분을 가장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생존율을 높이는 것이 그렇죠. 우리 지역 거점 문화 예. 공간을 활성화하는데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정책적으로 평가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느 부분이 뭐 인건비 지원이나 아니면 사업 지원이나 뭐 장소 대여나 이런 것들의 지원이 더 주요했는지 네.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저희가 네. 그건 다 이제 다 풀어드렸어요. 인건비는 안 네, 되고요. 네, 네. 그러니까 임대료로 내시던 사업비로 쓰시던 공사비를 쓰시던 처음엔 그것도 다 묶어놨었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이제 편하게 풀어두시고 사업을 더 하고 싶으신 분은 사업비 쪽에도 많이 투입을 하시고 그러실 수 있는 여건은 만들어놨습니다. 알겠습니다. 아트센터 후원의 조직이 예. 논의가 좀 되고 있나요? 있습니다. 논의가 아까 되고 그 있나요? 메세나 쪽에 말씀드렸던 네. 것처럼 여러 가지 방식들이 이제 3월부터 이제 하나씩 이제 궤도에 올라갈 것 같습니다. 네, 이게 후원회가 단순히 그 후원금을 모으는 걸 떠나서 시민분들의 참여
애정 이런 네. 것들을 좀 만들 수 있는 공간이라 좀 이쁜 모습으로 좀 꾸려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 네. 시민예술대학이 예산이 매년 이제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시민예술대학은 예총에서 운영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쭙고요. 아트센터 이 무대 장비 예. 운영하는데 네. 그 인력이나 이런 것 충분히 다 충원이 된 상황인가요? 저 12명 정원 다 채워놨습니다. 그러면은 그분들이 저희가 하는 기획 공연이나 이런 것 대관이나 이외에도 다 하죠. 대관에도 다 하는 겁니다. 협조를 해주시는 네. 거죠. 알겠습니다. 평소에 궁금했던 것들을 쭉 여쭤봤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진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최선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생각이 나서 추가적으로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국제에도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요. 네. 그 우리 문화재단에서는 지금 연초에 보면은 문체부에서 이제 공모를 많이 네, 하지 네, 않습니까? 네, 네. 전년도에 보니까 2,800에 대한 공모 사업을 했다라고 우리 대표사님께서 설명하실 때 들었는데 맞게 제가 들었나요? 그 시립예술단. 시립예술단. 그럼 저희도- 문화재단에서 네. 올해 문체부의 그 공모를 할 예정이 계획이 지금 있는지 지금 현장 물론이죠, 물론이죠. 예, 어떠한 저희가 계획을 어떤 걸로 어느 정도 하고 계신 평년에 예, 예. 국도비를 저희가 한 3억에서 5억 매년 받습니다. 문체부에서요. 그러니까 뭐 공모를 해서 여러 기관이 있거든요. 문체부 거도 있고 예술경영지원센터도 있고 한문연도 있고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다 신청해서 이제 당첨이 되면 받는 거거든요. 그게 한 3억에서 5억 정도 매년 됩니다. 예, 그 공모를 해서 이제 한 것이 한 3억에서 한 5억 정도 된다는 말씀이신데 그 26년도의 계획은 같이 이제 신청할 겁니다. 새로 생기는 것들도 있고 해서 네네. 평소에 하던 것도 다 신청할 거고 새로 생기는 것도 다 챙겨서 신청할 겁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좀 더 확대해 주시고 이제 우리 그 평택에 그 로컬 아티스트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저것 예, 좀 예. 발견을 하셔서 뭐 네. 타 의원님들 말씀해 주셨지만 어떻게 그분들이 정주에서 성장해서 무대나 지속적으로 이분들이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좀 많은 긍정적인 그 의지를 가지고 그분들하고 깊이 대화를 해서 고민해보겠습니다. 창의적이고 그분들에 대한 공연 전시 이러한 것들에서 문학 모든 면에 있어서 좀 고루고루해서 그러한 사업들이 26년도에 어느 정도 녹아져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지금 답변을 하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26년도에 그러한 것들이 어떤 사업으로 이어져서 정책으로 저희가 놓아져 지금 있는 건지. 그 지원 사업이 그 전문예술 지원 사업, 시민예술 지원 사업, 청년예술 지원 사업, 노년 지원 사업 이렇게 쫙 아까 있다고 이제 아까 그 생애 말씀드렸는데 주기별로 이제 해주셨는데 아니 그게 다 지원 사업이에요. 그 저희는 심지어 청년예술인 지원 사업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문예술인 지원 사업도 예산이 작년보다 늘었고 청년도 늘었어요. 그러니까 대상인과 대상 단체가 지금 저희가 매년 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예술인 지원 사업은 그 지역문화본부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앞으로도 그 분야에 있어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려고 계속 애를 쓸 겁니다. 그 혜택이 바로 여기 지역 예술인들한테 돌아가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공모를 해서 이제 그 선정이 이제 돼야죠. 돼야지만 이제 될 수 있는 부분들인 그렇죠. 거잖아요. 예, 예. 그러한 부분들을 좀 심도 있게 그분들하고 소통을 해서 그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 환경을 좀 만들어 주십사 합니다. 알겠습니다. 외부에서는 이제 그러한 얘기들도 이제 나오거든요. 공모를 했을 때 지속적으로 몇 번 했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진다. 그러면 떨어진 이유가 뭔가? 왜냐하면 떨어지고 한 두 번, 세 번 했으면 이제 떨어지기 때문에 다시 이제 응모를 이제 안 했다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부분들이 없이 네. 지속적으로 좀 그분들을 그대로 놔두지 않고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부족한 부분들을 좀 문화재단에서 함께 소통을 해서 보완을 해서 할 수 있는 영역 처음부터 잘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런 네, 부분들 좀 알겠습니다. 아티스트들에 대한 우리 지역의 로컬 그러한 아티스트들에 대한 관심 또 발견 네, 그렇게 좀 지속적으로 해주셔서 26년도에는 좀 새로운 그런 발견들이 있기를 좀 기대를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선자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일구 의원님.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저희 이제 그 2026년도 평택 아트센터 주요 공연 라인업 네네. 받았는데 네. 제가 이제 지난번에 이제 그 좀 당부에 또 드렸던 말씀이 있는데 반영이 좀 안 돼서 좀 다시 한번 네. 말씀드릴게요. 뭐냐면 중고등학생 아이들이 그 기말고사 끝나고 방학 기간 앞두고 네. 그 기간들이 굉장히 그 텀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 미래의 고객들, 우리 그 현 평택 시민, 네. 중고등학생 아이들이 기획 공연을 좀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 저렴한 가격으로 학교에 있는 예산이 일부 있으니 이 예산으로 해서 아이들이 좀 그 저렴하게 좋은 공연을 문화를 좀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저희 요 시기적으로는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주변에 중고등학교 그 어떤 그 커리큘럼 그 학사 일정 그 방학 직전이나 그렇죠, 직후 그렇죠. 말씀하시는 거죠? 직전. 예. 그때 이제 기말고사 이후 예, 요때가 뭐 학교도 좀 여유 있고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뭐 이런 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기획 공연 계획을 좀 세워주셨으면 고맙겠다. 예리한 지적이신데 아까 제가 그거 말씀 그 드리면서 몇몇 개는 거기 안 적혀 있는 게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이렇게 네. 그 뭔가 이렇게 탕 터졌을 때 와 이렇게 반응이 올 수 있는 한 세 개쯤은 거기 없습니다. 네네네. 네, 없어요. 그래서 그리고 그 아이들이 이제 중고등학생 아이들이 이제 아트센터에 와서 공연을 즐기려면 학교 차원에서 네. 그러려면 필요한 게 뭐냐면 안전 확보. 아유 그렇죠. 거기서 버스만 태워서 보내면 이쪽에 오면 여기서부터 우리 직원분들께서 내리는 도움부터 가이드 해주고. 예, 완전 안전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러면 학교 측은 굉장히 많이 이걸 선호하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학교 관계자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히 보내만 놓으면 학교로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는 시스템.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일정은 기획 공연은 좀 추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 안 할 겁니다. 아, 예. 그거 이제 서프라이즈로 남겨둔 아, 예. 거거든요.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네, 고맙습니다. 네, 정일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니까. 네, 마무리하기 앞서서 저는 두 가지만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뭐 네. 그 다른 원래 하고자 했던 말씀들은 다른 위원님들께서 해주셨고 아까 그 문화국제국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거 밖에서 들으셨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그 시티 투어 관련돼 가지고 아트센터에 이제 그 만약에 그 코스가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아트센터에서도 그 공연이 아닌 이제 네네. 단순 방문으로도 그 프로그램을 짜셔야 될 텐데 이제 아트센터에서 과연 어떠한 방식으로 이제 루트를 안내를 해줄 것인가 그리고 그런 시민들이 왔었을 때 이제 아트센터에 어떠한 또 그 기대감을 안고 오실 텐데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충족시켜 주실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공연뿐만이 아닌 랜드마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우리 문화재단 대표이사님뿐만 아니고 우리 직원분들께서도 한번 좀 고민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제 워낙 아트센터 때문에 그 공연의 역할이 너무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그 반대로 이제 그 빛을 발하지 못하는 흔히 말하는 이제 사각지대에 있는 예술인분들 이런 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그 세심하게 또 배려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 마토예술제 아까도 그 케이스를 말씀해 주셨겠지만은 이거는 좀 자료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떠한 분들이 참여를 하셨고 그리고 그 지역 행사에서 외부인들의 비율이 많다는 거는 그거는 다시 한번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확인하셔서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올 한 해 좀 중요한 역할들을 하실 텐데요. 실수 없이 평택 시민들에게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잘 준비하셔서 마음껏 뽐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재단 소관 2026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재단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